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3.26%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오늘 시가가 12%에서 시작을 해버리면서 지금 3%대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동시효과 지켜보시면서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의 속보가 나왔었기 때문이냐면은 이란 핵중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 제재 해제, 그러면서 양측 한쪽짜리 종전 합의 근접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확인이 되실 텐데, 미 엑시오스 보도 미 48시간 이내 이란 답변 기다리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재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살아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로 이 삼성 E&A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도 18%대에서 지금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 재건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우건설 자체가 바로 무엇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은 대우건설이 매우 시원하게 이 12% 정도의 갭이 뜬 상태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어거지로 밀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우건설 지금 자리에서 과연 이 투자 경고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우건설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여기서 세력들이 엑시트하고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투자 경고를 해제하는 시점부터는 훨훨 날아갈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이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 4350원 넘어서 5만원 10만원 넘어서 쭉쭉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것은 5초밖에 안 걸리는 일이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자체가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 신고가까지 작성해 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 요건이라는 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쉬어주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투자 위험에 보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너무나도 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투자 위험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주가를 컨트롤할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 전날의 종가가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날의 종가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장대 양봉을 막바로 세워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틀 전의 종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번의 종가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어거지로 주가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이 프로그램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대우건설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자체가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간 종목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4일 동안 쉬어주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대우건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였던 파란색 선 라인을 돌파하면서 무서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재건에 대한 기대감 양쪽 테마에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언급드리고 있는 이유 자체가, 자, 바로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의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주다가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시키긴 했지만 13만 9,200원까지 갔다 오는 기염을 토해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월봉으로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 훨씬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3개월 동안 쉬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2개월 동안 쉬어준 다음에 또다시 한번 상승하고 1개월 쉬어준 다음에 이제는 연속적으로 월봉상 2개 캔들이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응축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쏟아져 나오는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긴 했지만 상승 추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바로 이 원전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지금 삼성 E&A를 비롯한 재건 관련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가는 쪽에서의 대장 역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들의 원전 종목들의 대장 역할을 마찬가지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바로 이 투자 경고의 룰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그리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을 뿐이지 이 힘이 없는 종목도 아닐 뿐더러 지금 구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뜬 상태에서 음봉이 떨어진 구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릴 수가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러봐주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삼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미 이런 구간에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특히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눌러봐주는 자리가 발생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분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봐 드렸었고, 정확하게 어제 이렇게 진행됐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당신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냐면은 4월 27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제가 대우건설 3만원 부분까지 한번 밀릴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짧게 3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차트를 길게 당겨놓고 봤을 때 앞전에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구간이 바로 얼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9,853원이었다 보니까 빠진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여러분들,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장대 양봉이 출현해주지 않으면서 낙폭이 나오기 이전에 3만원 구간까지 빠질 수 있음에 대해서 짚어봐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3만원 구간을 살짝 깨놓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 경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케이스처럼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를 4일 연속으로 뺐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눌러봐줘 놓고 이렇게 올라갔었던 게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때까지가 이제 열흘 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열흘 차 때 아주 소름 돋게 이전에 있었던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 바로 밑까지 갖다 대놓은 다음에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던 게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연이은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 지금 갑자기 음봉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쌍봉 패턴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겁먹으시면서 투매 물량을 쏟아낼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정도 지금 낙폭을 보여준 다음에 급하게 꺾어서 올라올 정도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시장에서 관심 종목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인데,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가 있으면서 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셔야 된다고 이전 영상에서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던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대우건설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그 구간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3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월 20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조회수가 18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있었던 19,430원을 찍었었던 3월 20일 날 여러분께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대우건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20%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보여줬었던 상황인데, 다시 한번 튀어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만약에 잡아드리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에 영상 촬영했었던 때는 바로 이 4월 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때 제가 그래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언제 찍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4월 7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17,350원 영역에서 제가 장대 양봉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로 실제로 대우건설이 그 이후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한번 급락을 연출해 줄 수 있으면서 3만원 구간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도 짚어봐 드렸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던 만큼 여러분들께서 그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 자체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은 이런 부분의 개미 털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당하지가 않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 다시 한번 5일선을 굉장히 수상하게 올라타줬었던 대우건설, 그날이 바로 3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10일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짚어봐 드렸었지만은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바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20일 날에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번 메시지 보시면은 3월 20일 날 대우건설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4월 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4월 3일 날 대우건설을 16,82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다가, 자,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31,100원 영역이었는데 지금 현재 33,000원이다 보니까 약 10% 정도 수익권에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매도 타점 안내가 나가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으면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이전에 들었었던 것처럼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퀴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 파동 자체가 1파, 2파가 나눠져서 나오고 5파동이 진행됐다가 지금 ABC 파동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쌍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갈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험으로 밀릴 수가 있는 구간에서는 바로 이 3만원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제가 3만원 구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냐면은, 자, 바로 보시다시피 이제 21선이 딸려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자 앞전에 역사적 신고가가 있었던 구간, 자,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가 있었던 구간이자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간 지 4일차가 되는 구간에서의 저점이 형성됐었던 구간이 바로 이 3만원 가격대 라운드 피겨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간까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 들어갈 것까지 감안하면서 1, 2차적으로 매수를 나눠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4일차까지 수그리다가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케이스에서는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갔을 때는 40%의 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거래 정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 대우건설을 투자 위험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거래 정지가 한번 들어갈 건데, 지금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거 지금 쌍봉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걱정하시면서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관련주의 흐름인 바로 이 삼성 E&A가 지금 20%대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원전 쪽에서 이렇게 잘 버텨봐주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지금 구간에서 아이고 이거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매도를 결정하실 구간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대우건설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